파트 1. 시간의 강물에 비친 후회.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다.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삶의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특별한 만남의 시간. 이제 알쓸자팍과 함께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삶이란 참 신비롭고 복잡한 여정이죠.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지만 또 다른 때에는 거친 물살에 휩쓸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 위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발자취를 남기며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미련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속삭임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후회라는 감정의 다양한 얼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순간들이죠. 젊은 시절의 무모함 혹은 패기가 없었던 소심함이 뒤섞여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빛바랜 앨범을 넘기다가 문득 발견한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보며 저때 좀 더 용감했더라면, 저때 좀 더 나를 믿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소중한 인연들, 재능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선택들, 때로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했던 날들까지. 이 모든 후회들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비추어 줍니다.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후회들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젊은 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두 가지를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아리게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에게 엄격하기만 했고 정작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건네지 못했던 순간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던 시절,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제 고집만 내세웠던 날들까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들의 소중함 앞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 커다란 후회로 다가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너무나도 흔한 말들이지만 그때는 왜 그리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을까요? 말하지 못한 마음은 벽이 되어 서로를 가로막았고 결국 시간이라는 강물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후회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될 수 있는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후회를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깊이 후회하는 부분은 아마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어른들의 말이 그저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밤샘 작업도 불사하고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며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마치 열정의 증거인 양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젊음이라는 방패막이가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채 오직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쌓이고 쌓인 무리들이 결국 병마라는 이름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잠시 멈춰 쉬었더라면, 그때 좀 더 내 몸에 귀 기울였더라면 하는 후회는 지금도 저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 후회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진실입니다. 현재의 저를 있게 한 이 후회는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전하지 못했던 꿈과 재능에 대한 후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 꿈 많던 소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반짝이는 눈빛으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꿈과 미처 펼쳐보지 못한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음악을 만들고 싶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글을 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혹은 주변의 시선 속에서 그 꿈들은 하나둘씩 접히고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된 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시도해볼 걸,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달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올 때면 가슴 한켠이 시큰거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후회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하며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열정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이처럼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지점들을 되짚어보고 거기서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후회는 우리가 간과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깨닫게 되죠.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후회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가 우리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삶의 지혜로 바꾸어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후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의 깨달음을 얻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파트 2. 후회에서 피어난 깨달음과 성장, 그리고 삶의 진실.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삶의 강물에 비친 후회의 다양한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자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떨쳐내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단순히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후회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 후회의 씨앗에서 어떻게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찾아봅시다. 젊은 날의 실수가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가정은 끝없이 저를 맴돌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생에는 실패란 없다. 오직 배움만 있을 뿐이다라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후회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삶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지도를 보게 되듯이 후회는 우리가 간과했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기회들은 저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 너머에서 저는 저의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고 후회는 저를 좌절시키는 대신 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앞으로 마주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는 저에게 지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후회를 통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고 저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 인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따뜻한 포옹을 건넸으며 그들의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과거의 후회에 매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기회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죠. 후회는 과거의 빚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지혜이자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 씨앗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깨닫는 과정은 어쩌면 이처럼 아픈 후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 주인님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 후회가 당신을 더 큰 사랑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 몸과 마음의 조화라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젊은 날, 성공을 좇아 무리하고 스트레스를 방치했던 결과로 건강을 잃었던 저는 건강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혹사시키는 대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걷는 명상을 통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상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후회는 저에게 병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을 잃었던 것을 후회하기보다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의 소중함을 후회를 통해 깨닫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전하지 못했던 꿈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 용기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속 속삭임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독학하며 새로운 세상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성공의 의미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남들에게 인정받는 결과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과정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작은 도전을 통해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후회는 저를 시작하는 용기로 이끌었고 그 용기는 저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주인님들도 혹시 마음속에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꿈이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도전이 있으신가요? 이젠 그 후회를 용기의 에너지로 바꾸어 작은 시도라도 시작해볼 때입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후회들은 우리를 성찰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더 지혜롭게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자기 비난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즉 정신적 치유는 이 성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꾸준히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후회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지나온 삶의 파노라마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후회들을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고 귀중한 삶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후회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도 후회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무엇을 간절히 바랐는지 그 핵심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건강, 꿈, 도전, 관계, 혹은 봉사 등 각자에게 중요한 가치가 다르게 드러날 것입니다. 후회는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니까요.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더 깊은 의미를 향한 강력한 이정표입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들이 우리를 더 현명하고 더 충실하며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처럼 얻게 된 삶의 지혜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고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파트 3. 지혜로 마음 다스리기, 삶의 의미를 가꾸는 성찰. 우리는 앞선 두 파트에서 인생의 강물에 비친 후회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아픔 속에서 역설적으로 피어난 소중한 깨달음과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후회가 단순히 과거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임을 알게 되었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깨달음과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남은 삶의 페이지들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삶의 지혜를 내면화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후회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히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느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자신의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죠.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후회는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직면의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쓰라리고 아프며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약점뿐 아니라 숨겨진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고 나면 그제야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보석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과거의 후회를 발판 삼아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후회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잊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를 통해 얻은 교훈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식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미안함은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과거의 후회에 갇히는 대신 그 미안함을 지금 자녀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작은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저했던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도 거리낌 없이 표현하기 시작했지요. 놀랍게도 제가 과거의 후회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행동하기 시작하자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후회는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등입니다. 그 신호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멈추거나 도망치는 대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회가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있나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후회는 당신의 삶을 더욱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후회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려 정신적, 육체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후회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지인이 추천해 준 것이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숨을 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꾸준히 실천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상은 저에게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마치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한 장소나 시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불안과 후회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휴식이자 내면의 힘을 기르는 위대한 수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단순한 하루의 기록을 넘어 일기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후회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저는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깊었을 때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팠던 몸의 상태나 후회스러운 감정들을 주절주절 나열하는 시기였지만 점차 왜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었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저의 내면을 탐색했습니다.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저는 몰랐던 저의 생각의 패턴과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후회 속에서 진정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는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이며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고 감정을 정화하는 자기 치유의 과정입니다. 특정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해도 좋습니다. 그저 꾸준히 자신의 내면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장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지혜로운 기록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후회와 깨달음의 여정을 기록하며 당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결국 자기 성찰과 마음 다스림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철학적인 물음이지만 그 해답은 각자의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소홀했던 후회가 깊다면 관계의 가치가 당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후회는 자기 돌봄의 가치를, 도전하지 못했던 꿈에 대한 후회는 열정과 성장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후회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삶의 방향성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후회를 지혜로 승화하며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후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이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과거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에 의미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후회를 통해 얻은 지혜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과거의 짐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가장 풍요롭게 가꾸는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명상과 일기 쓰기로 마음을 다스리며 후회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회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가장 위대한 지혜이자 선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파트 4. 지혜로운 삶의 적용. 현재에서 행복 찾기. 우리는 지난 시간 후회라는 감정을 통해 자기 성찰의 깊이를 더하고 명상과 일기 쓰기 같은 마음 다스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지요. 이제 이 귀한 지혜와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여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함께 찾아보시죠. 삶의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작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를 통해 얻은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특별한 기적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 오늘 하루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후회는 지금 바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후회를 통해 얻은 교훈들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눈을 길러줍니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세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강력한 두 가지 축입니다. 후회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상황의 좋은 면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놓쳤던 기회에 대한 후회가 있더라도 그때 그 기회를 놓쳤기에 지금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은 그 후회 덕분에 내가 더 지혜로워졌다고 여기는 것이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3가지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따뜻한 친구의 위로, 혹은 맑은 하늘과 같은 사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후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 삶에 희망의 빛을 들이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후회는 어쩌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삶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종종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거나 오해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에 대한 후회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저는 과거에 자녀와 불화가 있었을 때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과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만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란 내가 옳았고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너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아라는 선언입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됩니다. 또한 경청은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교훈 삼아 현재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불어넣으세요. 진정한 관계는 후회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남은 삶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봉사와 공헌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오직 저의 성공과 이익만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오히려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혹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재능 기부를 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후회는 우리가 간과했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다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를 넘어선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이처럼 후회를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성찰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마음 다스림은 내면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긍정적 사고와 감사는 우리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한 용서와 경청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공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후회라는 씨앗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후회가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혜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후회 없는 삶이라기보다는 후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 얻은 지혜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매 순간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후회를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세요. 후회는 당신을 더 현명하고 더 성숙하며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주인님의 삶 또한 이 지혜로운 여정을 통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나아가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기대하며 파트 5. 지혜의 확장과 유산, 공감으로 있는 삶의 가치. 우리는 지금까지 후회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 자신을 성찰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현재의 삶에 적용하여 소소한 행복을 찾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법까지 살펴보았죠. 하지만 삶의 지혜는 비단 우리 개인의 내면을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개인을 넘어 타인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서 그 빛을 발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후회를 통해 얻은 지혜를 어떻게 확장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소중한 유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더 큰 의미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성공과 명예,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좇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었던 후회, 가족에게 소홀했던 후회, 그리고 도전하지 못했던 꿈에 대한 후회들을 겪고 자기 성찰을 거치면서 저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쌓아올린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제가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지혜의 나눔은 제가 후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후회는 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켰고 그 성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의 실패와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저에게 더 큰 책임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타인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타인과 진정한 연결을 맺고 지혜를 확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본 것처럼 타인의 아픔에도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자신만의 후회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과 슬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했습니다. 그 후회는 저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감의 능력을 길러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비판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낼 때 진정한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동시에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후회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멘토링입니다. 제가 젊은 날 도전하지 못했던 꿈에 대한 후회는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저는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겪는 고민에 대해 저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멘토링은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이정표를 함께 찾아나가는 여정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한 젊은이의 작은 고민을 해결해주거나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때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잘한 일이었어. 덕분에 지금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멘토링은 멘티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는 멘티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지혜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재능 기부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언젠가 소멸하겠지만 삶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겪은 후 저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건강을 잃었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건강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지를 기록했지요. 또한 가족에게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후회를 담아 자녀들에게 보내는 진솔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거창한 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 감사했던 순간들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거나 블로그에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존재를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노인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가진 지혜를 보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의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갇혀 변화를 위한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후회를 통해 얻은 공감 능력은 저를 사회적 책임에 눈뜨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의 목소리를 내어 변화를 촉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후회를 통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 나은 시민이자 더 나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에 환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빛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회에서 시작된 지혜는 자기 성찰을 넘어 타인과의 공감, 멘토링, 그리고 사회적 공헌으로 확장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값비싼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라 바로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켰던 경험입니다. 당신의 후회는 아픈 기억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음 세대가 당신의 지혜를 발판 삼아 더욱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의 삶은 짧지만 우리가 남기는 지혜의 물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인님의 소중한 삶의 깊은 통찰과 감동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파트 6. 삶의 서곡, 영원히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나를 돌아보다라는 주제 아래 삶의 깊은 강물 속에서 만난 후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그 아픔 속에서 피어난 소중한 깨달음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그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며 나아가 타인과 공감하고 지혜를 나누는 방법까지 탐구해 보았죠.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후회로 점철된 탄식일까요? 아니면 깊은 만족과 감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서곡일까요?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되새겨보고
후회가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음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각자의 삶에서 영원히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인생은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얼룩과 그림자, 그리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흔적들로 가득 찬 거친 스케치에 가깝지요. 하지만 그 얼룩들 덕분에 그림은 더욱 깊이를 더하고 그림자 덕분에 빛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무모함으로 건강을 잃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저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후회는 지금 바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도전하지 못했던 꿈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 늦게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후회들은 저를 좌절시키는 대신 저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삶의 완성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과정의 일부이자 영원히 빛나는 깨달음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후회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무엇에 아쉬움을 느끼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수용은 단순히 자신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자신을 질책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선사하며 삶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삶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우리에게 용서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상처나 미움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고 알지 못했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 또한 성장통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통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현재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며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어렵고 길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더 밝고 평온한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현재를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의 순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후회를 통해 과거에서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미래를 더 지혜롭게 계획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지혜는 결국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눈빛 교환, 자연의 아름다움, 작은 성공의 기쁨. 이 모든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후회로 가득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 순간이 빛나는 깨달음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자양분 삼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삶이라는 거대한 서곡의 가장 아름다운 한 구절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얻은 모든 지혜와 깨달음은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 모든 깨달음이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찬 슬픈 선율도 있었고, 때로는 용서와 깨달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화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지혜를 나누며 만들어가는 공감의 하모니도 있었죠. 이 모든 음표들이 모여 우리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삶의 서곡을 이룹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를 후대에 전하는 가장 진솔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그 예술 속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다라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기꺼이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합니다. 부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더 큰 지혜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후회라는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깨달음이라는 빛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완성되고 그 여운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알스자팍도 항상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